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천안의 LH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심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갖고 LH는 돈을 벌려고 한 걸까요?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유일의 LH 공공임대 아파트 곳곳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높은 분양가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491세대 중 3분의 2가 국가유공자와 노부모 부양,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올해 491가구 중 470가구에 대해 분양 전환을 신청했는데 최초 감정가는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시세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측이 감정평가사를 반려하고 시세의 80%까지 높여 세대당 8천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340만 원인데 1,167만 원에 분양한 인근 성성동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 되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3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한테 분양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저희는 이 분양을 받지 못하고 대출로 연연을 해야 되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천안시가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로 내앉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LH와 감평사협회 측은 감정서 작성 때 가장 최근 비교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 반려한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분양 전환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는 초기 분양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초과분에 대해서 10년간 활부 분양을 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까지 나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는 감정가를 산정해 줄 것을 LH와 협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세종시와 분당 판교는 감정평가협회에서 두 곳을 선정을 해서 감정 가격을 시가를 반영을 해서 60% 가격에 분양을 한 걸 협회에서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이 추가 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LH 측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도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2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복지관에서 강사가 확진된 데 이어 수강생과 직원 등 10명이 추가 확진됐고 도안동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35명 추가되는 등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94명이 확진됐고 지난 12일 누적 확진자 3,000명을 돌파한 지 16일 만에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기업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등 모두 9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아산과 서산, 보령 등에서도 산발적 감염으로 충남에서만 30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함께 자가격리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격리 생활은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음식점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업주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을 위해 직접 나눔을 펼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권도 학원발 확산으로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발생한 도안동 일대에 이 자영업자들이 격리 중인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SUV 차량이 돌진해 아수라장이 된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식당. 피해 복구에 시간이 걸려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주방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폭염 속 에어컨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을 위해 직접 고기를 굽고 포장한 뒤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적습니다. 릴레이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저희도 좀 더 뿌듯한 마음을 갖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 마음을 전한 자가격리 가정은 모두 25곳.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감동은 2배로 전해졌습니다.
자가격리 8일째인데 가장 힘들 때거든요. 엄마들도 많이 지칠 때였는데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딱 적절하게 좋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이 힘이 된 것 같고. 샐러드를 준비하는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자가격리 가정에 생일을 맞은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도안초 인근 샐러드 가게도 격리된 21가정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번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격리 중인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과일 가게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복숭아와 포도, 바나나와 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포장해 26가정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어른들은 버텨도 애들은 좀 힘드니까 그냥 먹을 거라도 좀 저는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거 과일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금방 시간 지나가니까 또 잘 견디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서로를 향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대전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조치가 미흡한 93건을 계도했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 교육과, 경찰청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식당과 노래 연습장, 체육시설과 하천 등 1,304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첫날에는 51건, 둘째 날은 42건의 미흡 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하천과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하는 시민도 일부 눈에 띄어 해산 조치했습니다. 대전시가 비좁고 노후화된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를 새로 만드는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로 이전하면서 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구암동에 임시 정류소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승차권 판매권을 놓고 임시 정류소 운영업자와 버스 운송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임시 정류소가 신설돼도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에서 충남과 수도권, 전남북을 연결하는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곳인데 비좁고 노후돼 시민 불편이 큰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가 유성 복합터미널로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을 추진 중인데 터미널 완공 전까지 인근의 구암역 주변 임시 정류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구암정류소 승차권 판매권을 서남부 터미널 운영업체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운영하는 거지 터미널 사업자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은 유지될 거고요. 이에 대해 기존의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 인허가권자인 버스 운송업체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성 정류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현재 터미널 운영업체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터미널과 달리 정류소의 경우 승차권 판매 권한이 버스 운송업체에게 있다고 법원이 이미 판결한 만큼 대전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고등법원까지 정류소 승차권 판매권이 저희 버스 운송업체에 있다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승차권 판매권을 엉뚱한 터미널 업체에게 주려는 의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버스 운송업체들은 승차권 판매와 관련한 운송법을 대전시가 반대로 해석해 터미널 운영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며 정류소가 신설돼도 버스 운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는 대전시가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이 무산되자 터미널 업자를 끌어들여 터미널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판결 모두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 권한은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에게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적 해석으로 볼 때는 터미널이 아닌 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와 버스 운송업체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억 원을 투입해서 다음 달 12일부터 운행이 시작될 이곳 구암역 시외버스 정류장엔 자칫 시외버스가 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과 관련해 대전시와 버스 운송업체 간의 갈등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상생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충남도와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자치경찰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충남 농촌 지역에서 최근 유행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적극 대응해 줄 것과 도민들의 밤거리 안전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6-3 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더시티 청약 경쟁률이 최고 1,200대 1을 넘어서는 등 규제 이후 청약 열풍을 반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세종자이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106가구 모집에 22만여 명이 몰려 평균 199.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지난 2월 세종 리첸시아 경쟁률 183대 1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구를 모집하는 84제곱미터형은 1,23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1%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대출이자 2%포인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0.89에서 1%의 이자만 내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